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다들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락론자들에게 고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일산이 폭락할 거라고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근거가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이랍니다. 맞아요. 창릉 3기 신도시가 입주장이 열리면 주춤하거나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사 기간이 충분해야만 아파트가 입주 가능 날까지 이제 시간적인 상황이 필요한 건데, 지금 폭락론자들은 그냥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자마자 계속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산 아파트가 한치 앞을 모르고 대폭망할 것이라고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방송을 보고 아파트 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안 샀단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그러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파트가 오르고 있는데, 폭락론자들이 3기 신도시 창릉 때문에 이 일산, 동구, 서구, 뭐 덕양구 할 것 없이 다 폭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은 안 떨어져요. 내년 내후년에 입주가 만약에 입주장이 열린다면 가능하겠죠, 그 얘기가. 내년 내후년에 창릉 3기 신도시 입주합니까? 지금 토지 보상 협의도 전혀 안 돼 있고 고양선 예타도 다시 반려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삽 뜰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죠? 음. 이기 신도시가 평균 8년 걸렸습니다. 8년. 삽 뜨고 나서 8년 걸렸다고요. 그럼 아직 삽도 안 떴습니다. 창릉 다 논바닥입니다. 내일 삽을 뜨면 이제 8년 뒤에 입주가 가능하겠죠, 그죠? 지난 이기 신도시를 사례로 놓고 보면.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6, 7년 뒤에, 7, 8년 뒤에 그때 가서 막 입주 막 빵빠레가 울리고 막 그때 가서 야 이제 일산 아파트도 조정 대상이 될 것 같다, 가격 하락이 올 것 같다라고 그때 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확대 과장해서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근거로 되는 게 다주택자들이,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매물을 쏟아 놓을 것이다. 자동 말소하고 자진 말소하고는 달라요. 자진 말소는 내가 진짜 원해서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이제 자진 말소를 하면 1년 내에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동 말소는 내가 임대 기간을 다 채워야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내에 팔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 강남, 강남 3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임대사업자 매물이 단 한 건도 안 나왔어요. 단 한 건도. 그 사람들은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그 생각엔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뭐 아파트 여러 채 투자를 해서 다주택 그리고 임대사업자잖아요. 지금 8년 임대 기간을 설정해 놨는데 2년이 지났으니까 6년. 6년 전에 제가 아파트를 팔까요? 그 임대사업 3단지 해놓은 거. 그리고 새로 4단지에 그 내가 6년 이내에 팔까요? 아니,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열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파트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장이 흘러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왜 팔아요? 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안 팔아요.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부동산을 처분한 거라고 합니다. 그때 처분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물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기 하기 전에는, 제가 31평에서 37평으로 갈아타기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갈아타기가 아니면 아파트를 팔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재산이니까.
양도세 내고 나면 나의 자산 가치가 팍 쪼그라드는데 왜 팔아요? 팔지 말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양도세 한 푼도 안 내고 그 아파트 가격 총체적인 가격을 다 내가 다 죽을 때까지 쓰고 죽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물론 양도 차액에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뭐 다주택자라면 뭐 낼 수도 있겠죠, 그죠? 벌었으니까 그 번만큼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락론자들이 일산 아파트 뭐 폭락할 것이다, 폭망할 것이다라고 계속 누차 2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죠? 계속 올랐잖아요. 올해도 37평이 뭐 2억 5천 오르고 32평이 1억 5천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데 계속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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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망한다라고 하는 그 저희가 뭔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본인은 아파트 안 샀겠죠, 그죠? 폭망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본인이 조용히 그냥 안 사면 돼요. 본인 미래 장래 노 대비를 할 생각이 없는 분이니까 본인은 안 사도 돼요. 근데 살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안 샀단 말이,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근거를 대서 얘기하니까 다 솔깃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금 1년간 뭐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1억씩 올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일산 백마마을도 1억 5천, 2억 5천 올랐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하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너무 주관적으로 그냥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그냥 믿고 싫은 거예요.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정말 적폐가 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꼬꾸라져서 뭐 반값으로 떨어져서 뭐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도 없었죠. IMF 때도 반값 된 아파트는 없습니다. 20-30% 떨어졌죠, 그죠? 그랬다 다시 8-90% 올라갔죠. 그거 떨어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24번 현 정부에서 대책 발표할 때마다 꺾였어요. 그때마다 꺾였다 올라가서 꺾였다 올라가. 그럼 꺾였다 올라가면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24번 다 올라갔어요. 25번째 대책이 뭐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대차 3법을 폐기하거나 다시 시장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한, 그런 대책이 25번째 나오지 않는 한 이 아파트 가격은, 이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 가격은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계속 치솟을 겁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무서운 속도로. 그래서 혹시 무주택자라면 아파트를 장만하셔서 노후 대비를 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폭락론자들의 말만 믿고 거기에 솔깃해져서 아파트 장만을 미루고 계시거나 뒤로 유보하시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못 사요, 아파트를. 95%가 언제 아파트를 사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오를 때 삽니다. 오를 때.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아파트 상승장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겁니다. 전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그러니까 싼 가격에 아파트를 사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꿈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더 떨어지면 산다라는 생각은 아예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저금을 해서는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십시오. 엄마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그냥 갭투에서 사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와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보다 아파트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이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상사한테 뭐 개소리 들어가면서 아무리 열일을 해도 서울 경기권은 아파트 30평대 서울 경기권 아파트만큼 내가 회사에서 돈을 못 벌어요. 그 정도로 돈을 주는 회사도 없어요. 대기업도 그렇게 안 줍니다. 37평 2억 5천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올해 2억 5천 번 사람 있습니까? 직장 다녀서? 없단 말입니다. 내가 CEO가 아닌 이상. 내가 회사
뭐 100명 정도 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아니면 빨리 아파트 사는 게, 아파트가 내 대신 영업사원인 거죠. 얘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자산 가치를 불려주니까. 그런 직원 하나 뽑아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파트 한 채당 내 월급만큼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녀분 이름으로도 좀 제발 사주십시오. 자녀분이 20대이고 70만 원 이상 월 급여가 들어온다면 세대 분리시켜서 빨리 사주죠. 빨리. 시집장가 일찍 보내는 방법은 우리 자식 명의로 아파트 등기 쳐주는 거예요. 그게 연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지갑을 열어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내가 맛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늘 내가 대접하면 여자친구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밥값 낼 시간에 주저주저 하면 누가 그 남자에게, 아직 아파트도 조그만 거 장만하지 못한 그 남자에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린단 말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50대, 60대 부모님이시라면 빨리 자녀물 앞으로, 자녀가 지금 연애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작은 아파트 4천, 5천만 원 투자해서, 갭투자해서 아주 작은 아파트라도 사주면 여자친구가 줄을 설 겁니다. 줄을 서시오 하는 그 드라마에서처럼 우리 아이가 왜 연애를 못하지라고 고민하지 말고 작은 아파트를 갭투해서 장만해주면 연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첫사랑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그죠?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언제냐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순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소중한 추억들을 연인끼리 만들어갈 수 있게 그 기본 자산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복락론자 말 믿지 말고, 전 그렇다고 해서 폭등론자도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이 뭐 조금씩 오르는 건, 뭐 인플레이션 현상만큼 오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믿고 맡기고 장만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폭등론자는 아닙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